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애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애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애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애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애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애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해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해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해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해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해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이내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애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이내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애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애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애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내는 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동생이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내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애쓰지만 영애는 모든 치료와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식물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렬하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영애는 자신이 갈망하던 나무가 되어 인간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비극일까요? 이내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녀 역시 영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과 평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향해 사회는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애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회의 억압에 맞서고 싶은 작은 저항과 소리 없는 비명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의 숲에서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애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애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애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애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애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애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애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애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애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애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애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이내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애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이내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애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애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애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내는 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동생이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내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애쓰지만 영애는 모든 치료와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식물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렬하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영애는 자신이 갈망하던 나무가 되어 인간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비극일까요? 이내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녀 역시 영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과 평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향해 사회는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예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회의 억압에 맞서고 싶은 작은 저항과 소리 없는 비명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의 숲에서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애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애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혜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혜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혜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혜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혜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혜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혜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혜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혜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인혜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인혜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혜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혜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인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인혜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혜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혜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혜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인혜는 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동생이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혜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애쓰지만 영혜는 모든 치료와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식물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렬하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영혜는 자신이 갈망하던 나무가 되어 인간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비극일까요?
이내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녀 역시 영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과 평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향해 사회는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애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회의 억압에 맞서고 싶은 작은 저항과 소리 없는 비명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의 숲에서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애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예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혜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혜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혜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혜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혜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혜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혜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예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예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인혜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인혜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애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인혜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인혜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애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애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애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인혜는 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동생이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혜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애쓰지만 영애는 모든 치료와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식물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렬하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영애는 자신이 갈망하던 나무가 되어 인간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비극일까요? 이내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녀 역시 영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과 평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향해 사회는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애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회의 억압에 맞서고 싶은 작은 저항과 소리 없는 비명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의 숲에서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애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애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애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애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애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애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애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애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애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애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애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애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애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이내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애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이내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애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애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애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녀 영혼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내는 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서서히 소멸해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깊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한때 자신과 같은 평범한 삶을 살던 동생이 이제는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그녀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특유의 정과 가족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이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내는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려 애쓰지만 영애는 모든 치료와 도움을 거부합니다. 이미 그녀의 영혼은 인간의 세계를 떠나 고요한 식물의 세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은 명확한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강렬하고도 무거운 여운을 남기며 끝납니다. 영애는 자신이 갈망하던 나무가 되어 인간 세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회의 폭력 앞에 한 인간이 완전히 붕괴해버린 비극일까요? 이내는 끝까지 동생을 포기하지 못하는 책임감과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절망 사이에서 소진되어 갑니다. 그녀 역시 영애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정상과 평범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준인가?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을 향해 사회는 얼마나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영애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회의 억압에 맞서고 싶은 작은 저항과 소리 없는 비명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소설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지성의 숲에서 함께한 이 깊은 사유의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길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위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정상의 범주를 요구합니다. 평범한 삶, 예측 가능한 행동, 사회가 암묵적으로 동의한 규칙들. 만약 어느 날 당신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은 외침이 터져나온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한국 문학이 낳은 세계적인 작품,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충격과 감동에 빠뜨린 이 소설은 단순히 고기를 먹지 않는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폭력과 억압,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부서지고 또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원을 찾아가는지에 대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깊이 있는 지적 여정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됨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설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 채식주의자는 주인공 영애의 남편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의 눈에 비친 아내 영애는 특별할 것도 모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어떤 특별한 매력도 느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단점을 찾을 수도 없었기에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영애는 그저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능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애는 끔찍한 악몽을 꾼 뒤 돌연채식을 선언합니다. 피가 낭자하고 잔인한 도살의 이미지가 가득한 꿈은 그녀의 내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기를, 생명이 있던 그 어떤 것도 입에 댈 수 없게 됩니다. 남편에게 아내의 채식 선언은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이자 자신의 평온한 삶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는 영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귀찮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갈등은 가족 모임에서 폭발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권위와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다름을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상징하는 영예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 는 자신의 신념을 강요하며 완강히 거부하는 딸의 입에 억지로 고기 한 점을 쑤셔 넣으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영예는 식탁 위의 과도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폭력과 억압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강력한 저항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영예는 세상과 소통하는 문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자신만의 세계로 고립되어 갑니다. 일부는 한 개인의 작은 변화가 어떻게 가족과 사회라는 거대한 시스템과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상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인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질문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의 두 번째 부분, 몽고반점은 영예의 형부이자 비디오 아티스트인 남자의 시점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과 예술가로서의 창작 한계에 부딪혀 좌절감을 느끼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의 눈에 사회의 모든 규범을 거부하고 기이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처제 영예의 모습이 들어옵니다. 그는 영예의 앙상한 몸과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듯한 텅 빈 눈빛에서 기묘한 예술적 영감을 받습니다. 특히 아내에게서 들은 영예의 엉덩이에 아직 푸른 몽고반점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그의 예술적 집착에 불을 지핍니다. 그에게 영예는 더 이상 처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의 고통과 순수, 자연과 생명이 뒤섞인 살아있는 캔버스였습니다. 그는 영예의 몸에 화려한 꽃과 식물을 그리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위험한 상상에 사로잡힌 그는 결국 영예에게 프로젝트 참여를 설득합니다. 이미 현실 세계와의 연결고리를 거의 놓아버린 영예는 그의 제안에 무감각하게 동의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예술과 외설, 영감과 욕망의 경계를 위태롭게 넘나들기 시작합니다. 형부는 처음에는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점차 영예의 나신을 향한 억누를 수 없는 성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그는 윤리적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결국 영예의 언니이자 그의 아내인 이내에게 발각되면서 파국을 맞습니다. 이내는 강인하고 이성적인 여성이었지만 남편과 동생의 배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그녀의 가정은 산산조각나고 형부의 삶 역시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으로 추락합니다. 2부의 끝에서 영예는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형부는 예술적 영감이라 믿었던 집착이 결국 자신의 공허함과 무력감을 투영한 것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관계는 예술이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고통을 착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고발하며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3부, 나무불꽃은 영예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유일한 인물, 그녀의 언니 이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가정이 무너진 이내는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영예를 돌봐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영예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됩니다. 그녀는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 모금조차 거부합니다.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점차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 팔을 땅에 박고 물구나무를 서서 뿌리를 내리려 하고 햇빛과 물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예에게 나무가 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 폭력,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회가 강요하는 억압적인 삶에서 벗어나